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그리고 곧 개막할 EPL과 EFL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주년이 이제 되었고요.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도 제가 다수 기록을 해드린 이 스트리머입니다. 단 두 조합만으로만, 지금 별풍선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했는데, 단 두 조합만으로만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을 기록해준, 어떻게 본다면 유일한 스트리머일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말로만 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 통상 기록들 링크를 따로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셔서 뭐 날짜, 그리고 내용들,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또 제가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또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주 단위, 월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프리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화면 조정 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유튜브 형님들. 자, 오늘 주간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원래는 제가 내일 주간 승부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발들 오늘 좀 변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좋은 경기들이 좀 많다 보니 저는 오늘 승부 금액업을 할 생각이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금액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성적 그때 말씀드렸죠. 8회 중에 총 7회가 적중이었습니다. 이 두 번은 올킬이었고요. 그만큼 오늘 또 승부 금액업도 자신 있으니까 주간 올킬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형, 일단 뭐 시애틀 경기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메이저리그 또 4연승 또 축하드리고,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후반기 들어와서 제가 거의 안 틀려요. 그만큼 메이저리그도 계속해서 연승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이저리그 요럴 때 한 10연승 또 한번 나와주면은 확 또 올라가는 거긴 하죠. 자, 요미우리랑 요코하마 오늘 3시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미우리 선발 투수가 포스터 그리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0패, 방어율 0.7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놀랍게도 후반기 이제 중반기에 갑자기 합류를 했냐? 아닙니다. 이번 시즌 12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12번의 선발 등판 중에서 6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0패, 패배가 없었고, 특히나 방어율은 0.75점대, 홈 경기는 더 줄어듭니다. 0.46점대까지 줄어듭니다. 포스터 그리핀의 강점은 이 요미 경기를 예전부터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높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볼을 때려잡는 그 높이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본 타자들이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투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쯤이었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별명처럼 얘기했던 홈 포스터 그리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쿄돔에서 정말 강합니다. 이 선수가 어쨌든 홈에서 방어율이 0.46점대에다가 피안타율도 1할 때, 심지어 홈런이 없어요. 홈런이요. 제로입니다. 미스터 제로 홈런. 그리고 피장타율도 2할 3푼대. 정말 좋은 지표란 좋은 지표들은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포스터 그리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코하마 상대로도 그렇게 약한 그런 부분들도 아니었고, 특히나 이 선수는 이제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기 때문에 제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요코하마처럼 팀 타격을 하는 또 팀을 상대로도 나름 상성도 좋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상대 투수 요코하마 앤서니 케이 또한 상당히 또 이제 요코하마에서 내보낼 수 있는 원투 펀치 선발 중에 한 선수이긴 한데, 앤서니 케이가 원정 경기가 좋죠. 아무래도 이 선수는 이제 외국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제구까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강점들이 있고요. 이 선수도 좋은 게 홈런을 안 맞습니다. 이 요미우리라는 홈런 팀을 상대로 홈런을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앤서니 케이의 문제점은 득점권에서 약하거든요. 주자 출루 시켜놓고 약한데, 문제는 요미우리가 득점권에서 이 12개 구단 중에 11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팀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미우리는 메이저리그의 양키스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주자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점수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대충 주자 쌓아놓고 홈런 한 방 갈겨가지고 점수 갖고 오는 그런 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경기는
굉장히 저득점의 경기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은 맞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요코하마의 빠따가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경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현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포스터 그리핀의 홈 경기 WHIP 0.7점대 이 구간 자체가, 저는 요코하마가 최근에 보여줬던 주자 쌓아놓고 방망이 돌리고 이게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홈 경기에서 지진 않을 경기라고 봐요. 무가 떴으면 무가 떴지 지진 않을 경기다라는 점에서 전 요거는 요묘리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승일무 경기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2대0 또는 3대0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묘리 1마행승을 볼게요. 차라리. 그 다음에 승일무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배당 상관없으신 분들은, 나는 뭐 배당 진짜 아무거나 들고 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코하마 프랜스만큼 오늘 좋은 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요코 프랜스이 오늘 1.15 배당, 뭐 이거 프랜스이 보통 막 1.1 몇 배당씩 주니까 이제 일본 야구는 뭐 괜찮아, 상관없으시면 들고 가시면 되는데 뭐 누가 이걸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은 히로시마랑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죠.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모리시타 마사토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1패, 방어율 2.3점대.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타카시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3승 8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의 맞대결입니다. 이게 왜 자존심의 맞대결을 얘기를 하냐면, 일본 투수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 팀에서 1선발의 그 중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발 노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루키, 앞으로의 일본 야구를 책임질 두 우완 투수들의, 젊은 두 투수들의 맞대결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두 경기 정말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걸린 경기라고 봐요. 모리시타 마사토는 홈 경기에서 사실 히로시마의 어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발 투수이자, 뭐 어쨌든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1선발로 어쨌든 낙점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성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모리시타 마사토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수의 문제점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실들,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 선수들은 그 스포츠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광고도 많이 찍고 약간 이제 사생활적인 문제도 살짝 조금씩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선호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즌 뭐야, 득점권수 너무 약하잖아요. 득점권 피안타율이 3할대가 훌쩍 넘어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리시타 마사토는 안정적인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자를 출루시키고 뭔가 모르게 실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7이닝은 던져주는, 그러니까 7이닝 동안 뭐 3실점 이렇게는 꾸준하게 내어주는 선수가 모리시타 마사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존나 세.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은지는 아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니치 선발 투수 타카시 히로토는 지난 시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랑 기록들을 다 기록을 하고 이번 시즌 추락하고 있던 그런 선수였는데, 제가 최근에 형들 말씀드렸죠. 지금 타카시 히로토가 미쳤어요. 얘 지금 구위 값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 직전 경기도 너무 잘 던졌죠. 무실점을 했죠 또. 그러니까 타카시 히로토의 강점은 어쨌든 구위인데, 구위 값이 전반기 막판부터 지금 계속해서 7경기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난 작년의 어떤 흐름들을 슬슬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선수 이번 시즌 제구에 대한 힘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구위가 떨어지니까 제구에 대한 힘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홈 경기보다 나고야돔보다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나고야돔에서 방어율이 3점대에 넘어가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피장타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양쪽 두 선발의 어떤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타카시 히로토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경기 보셨다시피 방망이가 안 돼요. 주니치가 원래도 그래. 원정 경기에서 방망이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 야쿠르트에 무라카미 없을 때 그 수치보다도 더 낮은 게 주니치 원정 빠따긴 하거든. 그래서 주니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적게 주면서도 점수를 적게 낼 팀이다. 즉 언더 쪽으로 접근하기 좋을 만한 경기라고 보겠고요. 이거 저는 딱히 나는 배당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니치 프렌 저는 부러질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니치 프렌, 마지막으로는 승일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브랑 지바로 대응이 한 3대1 나올 것 같아. 주니치가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니치가 빠따 때문에 못 이겨 이거는. 근데 질만한 경기, 그러니까 지더라도 1점 차 또는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경기라고 생각하면 3대1 아니면 2대1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그 다음은 세이브랑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자, 우리 어제 1순위 경기였죠, 여러분들. 1순위로 제가 세이브를 권장을 해드렸고, 이 세이브가 어제 무려 11점 차, 11점 득점을 하게 되면서 9점 차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세이브를 형들한테 드렸던 이유는 세이브가 엄청 막 뭐랄까요, 막 빠따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스미다치로가 선발 등판하기 때문에 형들한테 세이브를 드렸던 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이브란 팀은 타격팀은 아닙니다. 마운드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언더도 같이 가져갔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도 세이브 쪽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세이브 타순 좋아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요자 카이토, 이번 세이브 선발 투수가 3승 3패 방어율 2.9점대인데 요자 카이토가 홈 경기를 잘 던지거든. 그래서 조금 더 세이브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바롯데 선발 투수 오늘 키무라입니다.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2.8점대. 키무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요. 얘는 조조마린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조조마린에서는 방어율 0점이야. 근데 원정 경기가 4점대입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세이브가 지바롯데를 빠따로 그냥 탈탈 털어야 맞는 경기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자 카이토의 구종값 자체가 아직까지 정상 궤도가 아니라는 거. 물론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 잘 던졌어요. 근데 그게 요자 카이토가 원정이 약하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잘 던졌다라는 거는 오늘 홈 경기는 더 잘 던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정 경기를 못 던지는 선수가 원정 경기도 잘 던졌기 때문에 홈에서 잘 던지는 요자 카이토가 어쩌면 홈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자 카이토는 저는 장타가 너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키무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지 않은 선수라 선발로서 이게 과연 오늘 얼마나 안정감을 띄워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찍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어제 오릭스도 형들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선발에선 분명히 리오넴이 앞서는 경기였지만 어쨌든 빠따 대 빠따존이라고 한다면 배당이 더 높은 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릭스가 어제 막판에 그 극장 끝내기 홈런 치면서 어쨌든 이제 오릭스가 역배를 띄워냈잖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지바르드도 오늘 저는 이거는 어쨌든 양쪽 다 빠따전에 오바를 먼저 보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지바로드 역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야쿠르트와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 투수 오늘 요시무라 코지로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키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자자자자 자자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지금 경기를 같이 좀 띄워놓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경기를 지금 제가 띄워놓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 너무 죄송합니다. 넘어간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오,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가자고 한다면, 이게 형들아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너무 게임을 잘해요. 퍼시픽 리그에서. 그래서 소프트뱅크랑 그 다음에 니오넴 쪽으로 형들이 너무 눈길을 많이 돌려서 그렇지, 사실 지금 센트럴 리그에서는 한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물론 직전 경기 이제 지난 경기 히로시마에게 6대3으로 잡히긴 했어도 현 시점에서 센트럴 리그에서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 바로 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양 팀 다 마운드전으로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장전에서 결국 승리까지 거둬냈습니다. 이게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만년 꼴찌 팀이었다 보니까 이런 루징 멘탈리티가 지금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내보낼 수 있는 한신은 최고의 투수 바로 사이키 히로토 선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사이키 히로토는 뭐 이번 시즌 이 형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전 경기도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이 형님이 지금 강점이 있는 게, 보통 나이가 들면은 구위값이 같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형님은 나이가 드는데도 구위값이 같이 올라가. 지금 세부 지표에서 깔만한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WHIP 1.07점대, 그리고 피안타율 1할 때, 피장타율 2할 때, 피홈런 리스크 거의 없고요. 득점권에서 가장 강해지는 사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험치도 좋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완전 한신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다만 요시무라 코지로의 이번 시즌 성적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뭐 사이즈 자체도 좋은 선수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점점 더 이제 구위값
조합도 좋은 그런 형태의 어떤 선수기도 하고 직전 경기 주니천에서도 6이닝간 1실점 잘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이제 강점이 있는 게 장타를 거의 맞지 않는 그런 구위가 좋은 홈 피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경기 6.5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 어제처럼 저는 3대2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그래서 한신을 마인까지 보기 좀 그래요. 한신 일반승. 그래서 1무 그리고 언더까지. 저는 언더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한신승 그리고 승1무.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닝 트랩 앞에서 다 잡혀. 몇 개째 잡히고 있냐 지금. 수아레즈 오늘 아까도 워닝 트랩 앞에 잡혔죠 형들. 자, 그 다음은 국내 야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데이터 몇 개인가요? 하루 데이터는 8월 형님 4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8월 4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밑에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아랑 한화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제임스 네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문동주입니다. 이번 시즌 8승 3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 제임스 네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임스 네일은 뭐가 중요하다? 스위퍼라는 구종 가치가 중요한데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거의 제가 2.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2.5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임스 네일이 항상 한화 상대로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화 상대로 던지는 스위퍼가 나머지 8개 구단을 8개 구단을 상대로 던지는 스위퍼 중에서 가장 좋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한화가 슬라이더에 약하면서도 떨어지는 브레이킹 볼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제임스 네일의 스위퍼는 이제 수평 각도가 아니라 수직 각도가 넓은 이제 그 공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홀스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푼 따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안타율 자체도 그런 강점들을 갖고 있는 선수가 바로 제임스 네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퍼가 잘 통하는 어떤 이제 특히나 홈 구장에서 피칭이라는 것은 한화 입장에서도 조금 오늘은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구종이 아닐까라 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화 선발 투수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한화 상대로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선 구종만 주구장창 던지기 때문에 기아처럼 이렇게 직구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이미 홈 경기에서 5이닝간 3실점이 한번 있었고 특히나 문동주의 원정 경기 문제점은 제구가 안 된다라는 것들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문제 없이 기아 승에다가 기아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아 승에다가 기아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NC 그리고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 선발 투수가 라일리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5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KT 선발 투수가 오늘 대체 선발 투수입니다. 이채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양쪽 형들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나도 기울어진 게임이다. NC 쪽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라일리가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좀 장타를 많이 맞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실제로 직전 홈 경기 KT를 상대로 4이닝간 7실점 무너진 적이 있고요. 이때 당시에 장타를 굉장히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기 키움전에서도 5이닝간 4실점 역시나 장타가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구가 크게 흔들리는 유형은 아닌데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어쩌면 상대 KT 타선들의 타선 컨디션만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도 장타가 많이 나올 위험도가 따르는 그런 선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지금 KT에 빠졌다가 좀 다시 한번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오늘 KT 선발 투수 이채호 같은 경우에도 제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원정 투수이기 때문에 NC에게 약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NC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라일리가 잘 던지긴 하겠지만 사실 원정 경기보다 원정 방어율이 2점대고 홈이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차라리 NC 보시고 마인 보실 분들은 오바 쪽으로 저는 변경하시는 거 좀 권장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NC승을 봐야 될까요? NC승에다 KT 프랜승을 같이 봤거든요. 저는 양쪽이 좀 치열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바 찍고 넘어갈게요. 저는 굳이 승패 핸디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조금 세야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삼성과 LG 경기입니다. 오늘 삼성 선발 투수가 원태인입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3점대. LG 선발 투수가 에르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4.5점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그 코어스 필드, 자꾸 코어스 필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의 코어스 필드, 이 라이온즈 파크에서 결국에 에르난데스가 선발 등판을 한다. 에르난데스가 사실 삼성 상대로 강하긴 했거든요. 근데 잠실구장에서는 6이닝간 무실점, 또 6이닝간 1실점이 있었는데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6이닝간 2실점. 이 선수가 원정 경기가 좀 약해요. 전반적으로 홈 경기에서 좀 많이 강해진 선수거든요. 에르난데스도. 그러다 보니 사실 원정 경기에서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삼성도 홈 경기에서 빠따에 대한 기대값이 분명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성 같은 원태인 같은 경우에도 잠실구장에서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 총 11이닝간 3실점 아주 잘 던졌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상성도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원태인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전 경기도 KT전에서 7이닝간 무실점 갖고 있는 구종들도 매우 다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삼성 쪽으로 이제는 한번 볼만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삼성 승에다가 언더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승 1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저기 옛날에 퍼스트 팀이 대구였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대구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쨌든 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승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키움과 롯데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키움 선발 투수는 김윤아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1패, 방어율 6점대고요. 롯데 선발 투수가 나균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경기 김윤아 선수가 이번 시즌 0승 11패인데 나균환 선수가 지금 2승 6패잖아요. 자, 홈 경기에서 김윤아가 그래도 좀 강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홈 김윤아는 좀 조심스럽게 배팅했던 적이 많아. 그리고 원정 나균아는 그냥 닥치고 이 반대팀을 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차이점은 나균환 선수의 그 볼 로케이션들과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그 장타율들, 특히나 제가 이제 구종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구종 가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나균환 선수가 지금 구종 가치, 그 포크볼에 대한 구종 가치가 최근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 마이너스 구종대입니다. 그리고 포진 페스티벌 또한 역시나 마이너스 구종대다. 이 선수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런 선수가 지금 나균환 선수고요. 김윤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김윤아도 0승 11패 너무 이게 불명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오늘은 이악 물고 던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이 경기 물론 이제 롯데 상대로 약하긴 했어요. 약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여기서 끊어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김윤아 선수가 엄청 잘 던져가지고 롯데를 찍어 누른다는 느낌보다도 김윤아가 이번 시즌 롯데 상대로 한번 고척돔에서 6이닝간 3실점으로 나름 좋은 피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즉 키움 타선이 롯데를 좀 털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경기는 프랜슨과 오버 둘 다 한번 들고 가볼 만한 경기다. 나는 강심장이다. 여기서 키움 역배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역배 프랜 그리고 오버 볼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산과 신세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선발 투수 오늘 잭 러그입니다. 이번 시즌 5승 8패, 방어율 3점대.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화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 다 내노라는 최고의 외국인들 2선발 투수들 잭로그를 1선발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두 2선발 외국인 투수들의 맞대결입니다. 잭로그가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화이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정 경기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양쪽 다 오늘 좀 치열한 이제 마운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는 주력으로 안 챙겼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두산 승 또는 1무 또는 SSG 프랜스 또는 언더, 그냥 공식대로 볼만한 경기다. 승일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승일무 한번 잡아가 보시고, 또는 이제 두산 팬분들은 두산 쪽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날이고, 그러니까 신세계의 역배는 좀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역배를 치려면 오버가 나야 돼요. 그래서 두산 보시는 분들은 언더를 세트로 가져가셔야 되고, 신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오버를 세트로 가져가야 됩니다. 신세계는 마운드보다는 이 타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에서 해결이 오늘 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양 라인을 두 개로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9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겠고요. 우리 또 이제 이렇게
오늘 주간은 승부 금액업, 그리고 오늘 야간은 메이저리그 5연승 도전까지 함께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해보실 유튜브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별풍선 여기 단가 맞춰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수 좀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